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안 앞바다에 전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태안군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어민들은 어업 방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모항항에서 30km 떨어진 태안 앞바다. 바지선을 띄워놓은 채 바닷속 지반조사 작업이 한창입니다. 발전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태안군과 발전사 등이 이곳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2025년까지 사업비 2조 원을 들여 4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인데 사업 면적은 여의도의 10배에 달하고 예상 발전량은 1년에 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현재 태안 해상풍력의 위치는 여러 사항을 고려했는데요. 바람의 질도 다른 지역보다 퀄리티가 좋았고요. 입지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 입지를 통해서 현재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에 적극적인 태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방 세수가 대폭 늘어날 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원이 없는 우리 태안으로서는 해양의 자원, 무한의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태안에 고용 능력을 창출하고 또 제조업이라든지 기업체가 없는 태안으로서는 바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은 황금어장을 빼앗는 거라며 사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이 해양 환경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고 관련 시설물이 어초 역할을 해 어족 자원이 풍부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조물이 있는 것 자체가 어업에 지장을 준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 척이 거기서 통발이면 통발을 계속 연타적으로 깔거든요. 이렇게 어장을 놓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지장이 많죠. 안개라도 그냥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어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해상풍력 발전은 현재 제주도 한 곳에서만 가동되고 있지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충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태안군과 사업자 측은 현장 답사와 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민들의 반대가 거센 만큼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최근 강원에서 북한 목선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충남 서해에서도 잠수함 잔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조사 결과 결국 오인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잔망경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17일 오전 7시 17분쯤입니다. 당진 서해안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은 횡단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잔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북쪽으로 이동 중이라며 관계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잔망경이란 망원경의 일종으로 잠수함 내부에서 바다 위를 정찰할 때 쓰입니다. 해군과 해경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수색과 차단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서해대교 밑에 있는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물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요. 군은 수심이 얕아 잠수함이 침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조사 결과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오인 신고로 결론지었습니다. 휴게소 인근은 수심이 11에서 12m에 불과해 길이 29에서 34m에 달하는 북한 잠수함정이 침투할 수 없다는 판단에 섭니다. 또 신고자와 현장에서 다시 확인했을 때 어망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어민들도 암초와 뻘이 많아 배가 드나들기 힘들고 평소 안개가 잦아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웬만한 배들은 여길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안개 속에서 사람들이 암만 가까이서 본다래도 지금 여기서 저 섬인지 밴지 저게 구분이 안 간다고 저렇게 되면. 휴게소를 찾았던 시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근 강원 삼척과 고성 등에서 북한 무인 목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입니다. 잔망경인지 뭔지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거를 확실하게 밝혀가지고 우리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
진짜 뭐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좀 불안해져.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보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세대만 해도 참 남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이게 통일만 되면 좋죠. 근데 사실 북에서는 그렇게 쉽게 핵도 포기를 안 할 것 같고. 6시간 만에 5인 신고로 밝혀진 잔망경 사건. 결국 소동으로 끝났지만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홍성 홍주읍성은 고려시대 이후부터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던 곳입니다. 정확한 축성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무려 1000년 동안 지역에 자리해온 역사 깊은 곳인데요. 이런 홍주읍성을 관광명소화로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취재 김단배 기자입니다. 홍성군청 대강당을 100여 명의 주민들이 빽빽이 메웠습니다. 홍성의 중심이자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홍주읍성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홍주읍성은 홍성의 천년 역사가 압축된 상징물이라며 그 역사적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 복원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제강점기 훼손된 홍주읍성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천년의 두께만큼이나 문화유산도 많고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인물들도 정말 많지요. 자, 이 홍주읍성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정비와 복원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오늘 소중한 세미나 자리가 되겠습니다. 읍성 복원을 위해선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홍주읍성의 모습을 되찾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지만 부족한 예산에 사업 추진이 부진했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일부만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성이 위치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액수가 좀 적다 보니까 이 홍성군에서는 군에서의 자체 계획을 종합 계획을 개발하고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정부에서도 이만큼 해주시오 하는 정확한 종합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은 빨리 홍주읍성이 또 관광 명소로서 거듭나지 않을까.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홍성군 의회는 홍주읍성 복원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내포 신도시 조성 이후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홍주읍성이 복원된다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반마을 조성 등과 연계하면 홍주읍성 주변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22개 군현을 다스렸던 홍주의 옛 명성과 옛 영화를 되살릴 수 있도록 홍주읍성의 옛 모습을 재현시킨다면 잃어버렸던 홍주의 역사와 문화, 도시의 정체성도 살리고 관광자원 경쟁력도 만들면은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이 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홍성군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2020년 홍성 홍주읍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동해가 해수욕장이라면 서해는 갯벌이 유명하죠. 충남 보령에선 이 갯벌에서 채취한 천연 머드를 활용해 이색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충남 서해안에 위치한 보령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힐 만큼 천혜의 환경을 자랑합니다. 이곳에서 채취한 양질의 바다 진흙 머드는 천연 미네랄과 광물질이 풍부해 피부 미용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90년대 후반부터 대천해수욕장 곳곳에 널려있는 머드를 활용해 축제를 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축제 기간 사용되는 머드 원액만 무려 250톤. 머드를 온몸에 묻히고 즐기는 이색 체험에 현재는 국내외에서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여러 가지 불순물 제거 또 볼밀 작업 이런 걸 통해서 멸균 처리까지 이제 피부에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머드 원액을 생산을 해 놓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축제장으로 다시 소운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공수를 해 와서 축제장에서 이제 다양한
체험 시설물에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령 머드 축제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신나는 머드 체험이란 주제로 오늘 19일부터 28일까지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머드를 흠뻑 뒤집어 쓴 채 미끄럼을 탈 수 있는 슬라이드와 에어바운드, 대형 머드탕 등 각종 체험시설이 준비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25일과 26일 이틀간 밤 9시까지 체험존 야간 개장을 처음 도입합니다. 이 밖에 K-팝 슈퍼 콘서트와 불꽃 판타지 쇼 등이 펼쳐져 한여름밤을 더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보령 머드 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자 보령으로, 놀자 머드로, 세계인의 축제 한류 페스티벌. 보령 머드 축제장으로 오셔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무더위를 확 날려버리시고 행복한 추억 듬뿍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이곳 충남 보령 머드 축제장에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마늘 가격 폭락으로 농가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늘밭이 통째로 갈아엎는가 하면 산지 폐기 등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에선 농산물 소비 촉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획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마늘 몸보신 요리법과 그 효능을 김단비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학교 조리실이 알싸한 마늘 향으로 가득합니다. 학생들이 선보일 요리의 주인공은 한식의 중요한 식자재이자 지금이 제철인 마늘. 여기에 여름철 몸보신을 위해 전복까지 더해 마늘 전복 영양밥과 마늘 전복 내장조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미리 불려둔 쌀과 약간의 물을 냄비에 넣고 통마늘과 먹기 좋게 썬 전복살을 고루 올려줍니다. 기호에 따라 고구마나 대추, 은행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2분 정도 팔팔 끓인 뒤 불을 줄여 10분 더 끓여주고 5분간 뜸을 들이면 윤기가 흐르는 마늘 전복 영양밥이 완성됩니다. 영양밥의 경우 마늘 특유의 매운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입맛에도 제격입니다. 다음은 밥에 곁들일 마늘 전복 내장 조림. 마늘을 올리브유에 노릇노릇 구워준 뒤 살짝 데친 전복 내장을 넣고 진간장과 맛술을 넣어 졸여줍니다. 반 정도 졸여지면 꿀과 참기름, 통깨를 넣고 꽈리고추와 홍고추를 넣어 색감까지 살리면 뚝딱 완성입니다. 알싸한 마늘과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한 전복 내장이 어우러져 더위에 지친 입맛을 돋웁니다. 오늘 이렇게 마늘을 접해보니까 아주 약간 좀 쉽게 또 조리해서 마늘 향도 없앨 수 있고 뭘 별로 먹기 어떻게 보면은 좀 쉽지 않은데 향을 잘 잡아준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먹을 것 같고 또 쉽게 또 접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인 마늘은 우리나라 4대 채소 중 하나로 각종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통마늘은 육수를 내거나 장아찌를 만들 때 사용하고 다진 마늘은 각종 찌개, 편으로 썬 마늘은 삼겹살과 함께 먹으면 찰떡궁합입니다. 특히 마늘에는 살균 작용을 하는 알리신 성분이 대량 함유돼 있어 면역력 강화는 물론 항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간암과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메틸시스테인 성분도 풍부합니다. 한국 음식에 마늘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양념을 하든 조림을 하든 볶음을 하든 모든 재료에다 마늘이 다 들어가는데 그만큼 마늘이 우리 몸에 좋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꼽힐 만큼 영양과 효능이 아주 좋은 세계 최고의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성대학교 학생들과 마늘을 활용한 요리 2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주말 집에서도 마늘을 활용해서 요리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당진 성문 산단에 있는 폐유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서해안에서는 낚시개꼬리과 선박 충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탱크가 온통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곳곳에 기름 찌꺼기가 엉겨붙어 있습니다. 15일 저녁 7시 44분쯤 당진 성문면 통정리에 있는 한 폐유 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계 설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20여 대를 동원해 3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별 문제 아니고요. 그냥 인명피해도 없고 하니까 좀 정리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폭발은 아니에요. 폭발이면 저기 다 날라가죠. 그냥 여기 반응 나가지고 그냥 이런 거니까.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이었던 만큼 하마터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태안에선 밀물에 고립된 낚시객이 구조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5일 오후 1시 4분쯤 민어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고립된 26살 서모 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혼자 낚시를 하다 물때를 놓치자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해상활동 시 안전을 위해 사전에 날씨와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을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박 충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16일 새벽 5시 반쯤 보령 5천면 황도해상에서 5,000톤급 상선과 35톤급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기름 유출은 없었으며 어선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해경은 두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여부를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문수진 순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3월 서산해안 도로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인데요.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신호가 바뀌고 천천히 유턴을 하는데 그 순간 빠르게 달려오던 직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직진 차량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유턴 신호가 들어왔다고 바로 출발하기보다 반대편 직진으로 빠르게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혹시 있다면 보내주고 진행하시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3월 공주의 한 도로.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이 적색 신호에 멈추지 않고 진행하다 좌회전하던 맞은편 차량과 그대로 정면 충돌합니다. 교통신호는 모든 운전자와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기본을 잘 지켜야 우리 모두의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4월 홍성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홍선 온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블랙박스 차량. 좌회전 신호를 넣고 들어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데요.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다면 교통량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신호에 따라 정지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신호등이나 경찰의 지시가 없는 교차로는 운전자 간 배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의 차량 통행을 살피고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통해 안전하게 통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문수진 순경이었습니다. 마른 장마에 가뭄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난 17일부터 금강물을 예당 저수지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군은 계속된 가뭄에 예당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대로 떨어지자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금강과 예당 저수지 도수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도수로 가동으로 예산군 신양면 일대에 하루 최대 13만 톤의 금강물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해 면적은 예산 지역 490헥타르에 달합니다. 예당 저수지 저수율은 17일 기준 35%로 평년의 56%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계 및 당진 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당진 평택항 서부드 매립지 분쟁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아산만 해역에 대한 도 경계선을 확인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이를 무시하고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